테슬라가 한국에서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전문가를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최신 자율주행 서비스 FSD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관련해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현재 시판 중인 차의 자율주행은 대부분 2단계입니다. 이 2단계 에이다스 테스트의 엔지니어 채용 공고를 테슬라가 이번에 낸 건데요. 국내에서는 삼보모터스의 자회사 프라코가 국내 유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제조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제품은 현재 반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현대 기아차의 80%가량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대감 속에 어제 거래량 급증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단 부진하지만 그래도 상승으로 올려 세우면서 0.1%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경찰이 실제 도로에서 운행하는 레벨 4, 4단계 자율주행 차량의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레벨 4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시스템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는 완전 자율주행 단계인데요. 경찰의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레벨 4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 중인 완성차 업체들이 치러야 할 일종의 AI 운전면허 시험이 될 전망입니다. 국내 자율주행 시장, 그래도 현대차가 가장 앞서고 있죠. 주가는 3거래일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6만 원 선으로 내려왔지만 그래도 장중 저점 대비해선 낙폭 줄이면서 16만 9,1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성 셀바시온이 포스코에 자율주행 드로스 로봇을 납품합니다. 드로스는 철강 회사에서 금속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순물로 드로스 로봇은 고온이라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강철 제조 과정에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데요.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 자율주행까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수성 셀바시 오늘 약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0.4%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벤츠가 레벨 3, 3단계 자동화 시스템의 자율주행 차량을 올해 하반기에 출시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지금 2단계이기 때문에 벤츠가 3단계를 출시하면 그야말로 자율주행 경쟁이 좀 본격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시각이 커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벤츠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율주행 차량이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 레벨 3까지 간다면 운전자가 사실상 운전대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저절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장님? 예.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한정적인 지역에서만 아마도 이 서비스를 아직까지는, 일단 네. 시범적으로 이제 구현을 하도록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 이슈를 어차피 어느 증권사, 죄송합니다. 자동차 회사가 어느 회사라 하더라도 자율주행으로 궁극적으로 가는 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서비스, 이걸로는 어떤 차별성을 이제 결국은 두기는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벤츠와 테슬라 두 회사만 놓고 봤을 때 138년 동안 자동차만 계속 만들었던 회사랑 그 자동차 만든 지 20년 된 회사랑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본연의 품질과 그 상품성에 대한 차별적인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나중에 갈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서 물론 테슬라 같은 경우는 FSD 서비스를 이제 업계에서는 가장 선도적으로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고 자율주행 관련된 데이터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간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면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노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벤츠도 지금 계속 집중을 하고 있고 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현대모비스 광고 보시면은 소프트웨어에 굉장히 진심인 그런 지금 회사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궁극적으로 자동차 본연의 품질과 상품성에서 차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과연 그때 테슬라가 경쟁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결국은 벤츠라든지 좀 기존 자동차 고급 메이커들로 좀 시선이 돌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슬라보다는 벤츠를 비롯해서 다른 오히려 완성차 업체들한테 더 관심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테슬라랑 벤츠에 좀 차이가 있는 게 벤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이다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고 테슬라는 카메라식 자율주행 방식이지 않겠습니까, 대표님? 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네. 벤츠가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테슬라를 제친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벤츠가 이제 벤츠를 포함해서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이제 자동차에 장착된 뭐 기능들, 교통 체증 지원 기능들을 보면은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완전히 손을 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벤츠가 얘기하는 것은 운전자가 운전해서 아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투자 포인트는 테슬라는 자율주행 개념의 2단계를 얘기하는 거고 벤츠는 이제 3단계 자율주행을 얘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단계 자율주행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라이다라는 개념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카메라 개념으로 해서 진행이 되지만은 라이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카메라가 아닌 뭐 레이저, 빛의 어떤 송수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속도 측정 이런 부분들 그래서 3차원 정보 수집이 가능하고 높은 정밀도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자율주행차 관련된 미국의 라이다 관련주는 그 루미나 테크놀로지하고요, 벨로다인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 기업들이 상당히 시가총액이 높았는데 약간 그 라이다에 대한 어떤 기술력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하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네. 주가는 좀 많이 빠졌거든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카메라가 아닌 레이저를 통한 라이다 개념이 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약해요. 관련주들도 흐름도 좀 많이 약한데 네. 이 관심권에 넣고 좀 보시는 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고 벤츠가 이런 부분들을 도입했다는 측면이 시장의 관심을 불러일으킬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벤츠가 라이다 기반의 3단계 자동화 시스템의 자율주행차를 올해 하반기에 출시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지금 내놓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또 흘러갈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미리 선점해서 관련주들의 흐름을 체크해 봐야겠죠. 종목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이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요. HL 만도입니다. HL 클레모브가 지금 자율주행 라이다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먼저 체크해 주실까요? 일단은 국내에서 이 자율주행 레벨 3까지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 관련해서 이제 현대차가 아무래도 선도적으로 하게 네. 되겠잖아요. 근데 그 현대차에다가 뭐 라이다라든지 자율주행 관련된 전체적인 모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공급을 할 수 있는 회사가 HL만도입니다. 그 HL 클레모브 통해서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뭐 국내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는 자율주행용 라이다 상용화에 굉장히 진심인 회사이고 일단 2023년도 올해죠. 올해 레벨 3 지원이 가능한 장거리 뭐 한 300, 400km까지 한 번에 300, 400km 죄송합니다. 300에서 400m 정도의 범위까지 이제 다 커버를 할 수가 있는 라이더 상용화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거를 바로 G90 모델에다가 적용할 것으로 올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벤츠는 라이다를 사용해가지고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제 시장 반응을 테스트를 하고자 할 텐데 그 시장 반응이 미국에서 이제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국내 라이다 상용화 선도 업체인 이제 동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미국 가가지고 자율주행차를 결국은 팔아야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HL 만도를 같이 코업을 해가지고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이제 라이다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되면은 HL 만도를 좀 집중해서 보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벤츠 뉴스가 나오면서 라이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HL 만도를 주목해서 보자라는 차장님의 의견인 것 같은데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곽 대표님의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오늘 가지고 오신 머니머니 픽은요. MC넥스인데 자, 관련주들 중에서 MC넥스를 고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아무래도 올해 좀 주목을 받을 네.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더 전장 부품 부분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아다스용 카메라, 뭐 DCU 이런 쪽에서 매출 증가가 올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모바일 부분의 매출 회복으로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에 주목을 하고 현재 시점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접근이 좀 가능한 상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부자재 비용 상승, 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뭐 손익이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원부자재 안정화
라든가 탑라인의 어떤 성장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익이 좀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주가 흐름을 좀 보면은 바닥권에서의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뭐 수급적인 면도 좀 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서서히 좀 수급이 좀 들어와주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보면은 언제부터 매수를 했냐면 작년 11월 중순부터 외국인들은 꾸준히 또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좀 매집이 좀 진행 중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관련되어서 이슈가 좀 부각되는 시점에서는 주가가 상당 부분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바닥권 흐름이고 충분히 관심권을 놓고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장 부품과 관련해서 매출의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된다. 신차 출시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C넥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 좀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